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왕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순서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제왕지까지 하면은 태지하고 그리고 세지, 양지 이렇게 3개가 남게 됩니다. 부지런히 해가지고 설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왕지는 우리가 보통 12운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들 듣게 되는 이 삼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생왕묘고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그 생왕묘고지가 이 12운성을 삼합으로 돌린 걸 얘기하는 거죠. 생은 이제 장생지를 의미하고 왕지는 제왕지, 그리고 묘고지는 말 그대로 묘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간목의 경우에는 해묘미다. 그래서 해묘미 목국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수에서 장생하고 묘에서 제왕지에 이르고 미에서 묘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묘미 목국 하면은 양간에 해당하는 간목이 각각 생왕묘고지에 들어가죠. 인호술은 병화, 무토를 보시면 되겠고요. 사유축은 경금, 신자지는 임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음간도 삼합의 운동에 따라서 그런 생왕묘고지가 들어있긴 합니다. 양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역행을 띠기 때문에 본인의 오행, 그 다음 계절인 식상 계절에서 삼합으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를테면은 을목은 간목처럼 해묘미가 아니라 인호술에서 생왕묘고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음간은 양간하고 다르게 인신사에서 생지를 갖는 게 아니라 자오묘에서 생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호술에서 생왕묘고지인데 인에서 장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에서 장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에서 장생을 하고 인에서 제왕지에 이르고 술에서 묘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병화하고 같이 가는 개념도 되는 거죠. 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병화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음간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화라든지 기토라든지 사유축 보시면은 정유하고 기유 장생지죠. 그리고 사화에서 제왕지, 축토에서 묘고지, 신금도 신자진, 개수도 해묘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왕지에 이르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걸록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비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나한테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제왕지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가야 할 에너지가 나한테로 온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재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겁재를 잘 쓰면요. 내가 갖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에너지를 내가 쓰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전문 의료인이 있다거나 재판을 받고 뭐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전문 법조인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 지인이면은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주변 세력에 대한 것을 뭔가 내 에너지처럼, 근데 이것은 내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거지 내가 절대로 내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제왕지라고 하는 것은 겁재하고 관련이 많다. 네. 겁재하고 관련이 많다. 대부분 겁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토해간 빼고는 겁재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이 정복욕, 지배욕 또는 내 임의대로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실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지지에서의 겁재의 뿌리는 사실상 내 뿌리가 아니라 겁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간목이 묘목에서 을목이 인목에서 제왕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목의 뿌리인 간목이 오거나 을목의 뿌리인 묘목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면, 즉 운에서 오게 되면 내가
묘월의 간목이 양인격이잖아요. 근데 을목이 와버리면 그러면은 완전히 이 양인의 뿌리인 묘목에 착근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바로 편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쓰려고 하는 속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인격에는 편관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양인용살, 양인봉살 또는 양인로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편관을 사용하는 것은 좌우묘유에 해당하는 양간에만 국한이 되고요. 일반 을목이나 정화나 음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왕지, 즉 겁재가 인신사회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는 편관을 쓴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걸록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녹겁용관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걸록하고 겁재, 월재, 걸록하고 겁재가 있으면은 용관이다. 용살이 아니라 용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을 쓰는 것이지 살을 쓰지 않는다 라고 자평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겁재이긴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는, 특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인월의 을목이다. 그러면 인목이 강한 것 같아도 인호술로 가버리면 이것은 인목의 형체가 목에서 화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정화도 마찬가지로 사유축으로 가버린다 하면은 이 사화가 굉장히 강한 겁재 같지만 결국에 금의 운동을 하는 그러한 겁재로 변해버리는 거죠. 신금도 마찬가지로 신자진, 개수도 마찬가지로 해묘미로.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오행 계절 다음인 식상 계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그렇게까지 강하고 흉폭하다라고 하고 엄청난 극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겁재면은 뭐 양인처럼 이렇게 편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깔끔한데 왜 음관은 그냥 용관이고 양관에 해당하는 양인격만 왜 편관으로 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것은 자요묘에 해당하는 이 기준이 되는 왕지죠. 이것이 이제 겁재로 특화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편관을 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월의 간목은 인묘, 진을 해도 해묘, 미를 해도 묘목은 묘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묘에 해당하는 양인, 즉 제왕지는 그 기준대로 그대로 움직인다 하니까 이 양인을 통솔하려면, 이 겁재 양인을 통솔하려면 편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한다.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험이 떨어집니다.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을 얘기하겠어요? 사회적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아프면 안 돼요. 네. 내가 양인격을 갖거나 지지에 제왕지가 있는데 병치레를 한 적이 있다. 뭐 크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뭐 입원을 했다거나 어디가 아파가지고 계속 뭐 골골거리고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외부에서 나한테 큰일을 맡기려고 하다가 쟤 다리가 불편하네? 쟤 어디 팔이 조금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네? 표정이 맨날 안 좋은 거 보니까 어디가 아픈가 보네? 이러면 이럴수록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제왕지 또는 뭐 양인격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나 이 컨디션이, 제가 지난 시간에 절지를 설명할 때 숙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영혼을 소유한 상태에서 육체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숙주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제왕지라든지 걸록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몸이 아프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타고난 뭐 유전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거 할 사람 하는데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어도 야 너는 몸이 아프잖아.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걸록, 제왕, 쇠지에 해당하는 나의 본 계절, 이 계절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타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월지가 노광세라 해가지고 그것이 평생 강하냐? 그건 아니겠죠. 강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고, 내가 지금 대운에서 노광세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약한 상태, 아니면은 대운에서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으니까 거꾸로 가든 순행으로 가든 식상계절이나 인성계절에서 출발했겠죠. 인성계절에서 출발했으면 순행인 것이고, 식상계절에서 출발했으면은 거꾸로 돌아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노광세를 만났다라는 것은 인성계절에서 본인의 계절을 만났든 식상계절에서 본인의 계절을 만났든 일단은 지금 상황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진다 이거예요. 흘러가지는데, 흘러가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가장 쓰고 싶은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수일간이 해자축을 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임수일간이 해자축이다. 그러면은 노광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광세라 해서 끝이 아니라 재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생활적인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재성에 대한 부분이 사주에 잘 발달이 안 돼 있다. 좀 어렵다. 막 축 맞아 있고 천간에 투간도 안 돼 있고 막 겁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인이 있어가지고 병신합을 한다거나, 임수한테 신금 정인이 있으면은 편제 병화를 마음대로 못 쓰죠. 병신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성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리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은 나한테 긍정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해자축이니까. 노광세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녹봉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재성에 대한 부분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위주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해자축 노광세가 아니라 사오미에 해당하는 절태양지에 놓여진 임수일간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해자축은 노광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책임이 막중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사오미로 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책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좀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때려쳐도 되고 저거 하다가 때려쳐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뭐 싫어하거나 뭐 막대한다 이게 아니라 나가더라도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계면 연봉 협상을 더 해주겠다. 아니면 조금 나중에 나가면 안 되냐. 뭐 돈을 더 올려줄게. 아니면 환경을 좀 좋게 해줄게. 하면서 잡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아쉬운 마음에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사오미의 부분으로 절태양지에 빠지잖아요. 임수일간이. 그러면은 이것이 재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빠진 거니까 이 재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여기서 돈을 번다는 것은 막 떼돈을 벌고 막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대박이 나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능히 타이밍에 맞게 딱 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 재성에 대한 영역이 된 상태에서 타이밍이 연결이 된다 하면은 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든지 돈을 벌거나 세력이 점점점 커져갈 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자축, 노광세에 해당할 때 관계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냥 같이 함께 하자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절태양지로 하는 노력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숙주 노릇을 해줘야 돼요. 그 대상이. 절태양지는 혼자서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바로 그냥 딴 데로 갑니다.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뭐 설명하면서 뭐 배신이다 뭐 어떻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욕먹을 수 없는 배신인 거예요.
직장에서 뭐 월급을 못 줘요. 그렇다고 회사 퇴사한다고 해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생하는 사람 중에서는 나는 뭐 월급 좀 밀려도 끝까지 남겠다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무급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그 배신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항지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본인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상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어떤 주변 상황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선택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항지는. 근데 노광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난 함께 가겠다. 능히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배신을 때린다. 이거는 아예 그냥 선전포고죠. 그거는 아예 그 사람 간의 어떤 관계 골이 너무 깊어진 상태에서 진짜로 엿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거의 배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절대양지가 아닌 노광쇠지로 배신을 때린다. 이것은 정말로 쌓인 게 많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다. 근데 절대양지는 또 본인의 의도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흘러와가지고 나만 그 사람 싫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자꾸 펌프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고 어디로 갔네, 누가 누구를 뭐 싫어해서 뭐 어디로 뭐 문서를 날렸네 어쨌네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도 어느새 숟가락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것이 같이 이제 엮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배신을 했다, 뭐 어떻게 됐다, 뒤통수를 쳤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이 절대양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상황에 놓일 상황을 예견을 하고 관계적으로 이렇게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게 좋겠죠. 뭐 말이라도 하든 아니면 뭐 사적으로 이렇게 커넥션을 잘 해가지고 오해받지 않게, 누명 쓰지 않게. 이 절대양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해라든지 누명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 귀찮아도 또는 번거로워도 껄끄러워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사오라고 했으면 그것을 사오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물어보고 보여주고 이런 행위도 있죠. 이런 것이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노광쇠는 그런 확인 자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확인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본인 감으로 딱 사오면은 이건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나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건 줄 알았냐고, 척 보면 딱이지, 이런 감이 이 노광쇠들은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사왔다 그럼 당장 튀어나가서 다시 바꿔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양지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 샀다, 거기가 멀어요. 막 회사 근처고 오늘 또 회사를 그만뒀네? 이러면은 또 왔다 갔다 또 막 우편으로 막 택배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써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상황을 막 바꾸는 상황까지 막 가야 되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환경이 또 나한테 어떻게 도와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노광쇠하고 절대양 서로가 충원하는 관계입니다. 임수를 예로 들었는데 임수의 해자축이라든지 사오미라든지 각각 사해충, 좌우충, 충미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노광쇠를 탔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간목도 인묘진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간목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묘진은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목이니까. 그러니까 목이 강해졌다. 막 큰일을 하겠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의 기운이 그냥 강해졌을 뿐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직장들이나 내가 하는 사업들 다 초기에 관련된 부품적인 것들, 뭐 스타트업 관련된 것들, 교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막 세력이 엄청 규합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파벌이 막 흩어지고 새로 생기고 할 때 내가 딱 그냥 들어갔을 때 나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노력을 안 해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관이 어떻고 뭐 재생관이 어떻고 식신제설이 어떻고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목이 그런 초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내 자리인 거예요. 대신에 인정은 많이 못 받죠.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숟가락 얹어가지고 혜택을 본 느낌 같이 막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얘기하기에는 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못 미친다 이거죠. 금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부딪히고 시끄럽고 싸우고 전쟁하고 다치고 막 이런 거니까 그것과 관련한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리 걸록재앙이라 해도 목에 해당하는 걸록재앙은 동안이다. 동안이다.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동안이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막 늙은 티가 안 납니다. 어디 가도 이제 젊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본인도 젊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후배들 막 챙기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자기가 챙겨야 할 사람들 막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운성을 보더라도 오행에 입혀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채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걸록재왕이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의 경우에 다르고 수의 경우에 다르고 또 화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나의 오행이 뭔지 뭐 병화일간에 뭐 사오미가 있는지 해자축이 있는지 경금일간에 신유술이 있는지 임묘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절태양지로 가서 내가 잘됐다 그러면은 걸록재왕지로 노광세로 잘된 게 아니라 절태양지로 잘됐다 이건 눈치 보면서 잘된 거니까 그 절태양지에 빠진 글자대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간목이면 신유술이니까 관살이잖아요. 관살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신유술이 아니라 임묘진이 절태양지니까 재성이잖아요. 편재 정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성의 눈치를 본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신의 진퇴라든지 거취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것이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계산을 엄청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어떤 소유적인 면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내게 없으니까 그나마라도 내가 빌려서 쓰려면 누구한테 빌려서 쓰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한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 물건이면 그냥 막 쓰지. 그냥 쓰다가 바꾸면 되고 뭐 고장나면 고치든 버리면 되는데 남의 걸 써야 한다라고 하면 엄청 눈치 보이잖아요. 또 다시 반납해야 되고 또 고장나면 또 고쳐주는 과정에서 또 막 정보를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게 엄청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근데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살 돈은 없고 그럼 빌려서라도 써야 되니까 그 빌려서 쓰는 개념이 이러한 뭐 금일간 내지는 수일간에 재성으로 인한 절태양지를 얘기하는 거죠. 양지는 또 묘고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지만 그냥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노광세라든지 뭐 절태양 이렇게 설명을 한 점 이해 바라고요. 어쨌든 결록재양이라든지 절지나 태지라든지 이런 노광절태에 대한 부분이 극점에 있는 거예요. 극점에. 노광은 내가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별이고 절태는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도와주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숙주가 필요하다. 힘이 없으면 숙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주가 필요하니까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남의 일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고 연봉 협상하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이제 승진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내가 그냥 사업한다. 그러면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고 사주 보러 와서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껍데기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내용물하고 껍데기를 다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게 분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본인 혼자서도 뭐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고 특히나 뭐 동업 같은 거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도 잘 알아봐야 하지만 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계약 파기를 하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쳤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막 친하니까 막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돈 갖고 날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하려면은 철저하게 믿음과 신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딱 세팅이 된 상황에서 움직여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고 존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왕지, 오늘 설명하면서 참 다각도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걸록 제왕이 결국에는 이제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영역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다는 거, 뭐든지 항상 내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일궈낸 것들이 많은지. 그러면 많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또 사람 앞에서 또 이미지 관리라든지 또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건방 떨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을 때가 오는 거죠. 책임 의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알려지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연예인이라든지 각종 셀럽들, 정치인, 유명인들 그렇잖아요. 알려질수록 이런 말 한마디, 트위터라든지 SNS에 글 남기는 거라든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막 피력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좋아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엄청 실망하고 그쪽 성향인지 몰랐다, 오늘부터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죠. 항상 뭐든지 신중해야 하고, 자신한테 어떠한 일이 닥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이력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로 인해서 유추를 할 수 있죠. 충분히.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위험하고 막연하다. 그래서 이제 제왕지가 있는 사람들, 자만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또 방심하면 안 된다. 내 위주대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주변 사람 소중한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가 없는 주변 사람을 챙기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한테 이제 빨대 꽂는 사람들만 챙기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왜 그러고 있냐 하면, 그냥 불쌍하니까 좀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갖다 쓰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좋은 소리조차 못 듣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도 정말 중요하다. 안목도 중요하다. 근데 이러한 노광지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또 추종하는 지지자들을 또 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왕지는 특히나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양가는 제왕지가 좌우명이지만 음가는 인신사회라 했잖아요. 이 인신사회는 반드시 형충으로 변화가 아주 불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목이라든지 사화라든지 신금이라든지, 특히나 이 인사신에 걸려있는 제왕지들, 을목일간이겠죠. 정화일간, 기토일간, 그리고 또 신금일간, 이런 것들이 형사를 맞거나 충을 맞으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이 꼬여버립니다. 긍정적인 경우에는 잘 되는데 꼬인 상태에서 잘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꼬인 상태에서 만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라든지 처음에 만났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하거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시드머니가 급격하게 불었을 때, 크게 굴러가지고, 이럴 때 생각해보면 충이라든지 형살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반드시 생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유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겠죠. 자격이 되니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왜 잘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형충을 만나서 꼬인 상태에서 잘 된지를 모르면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나중에 딱 무너지고 나서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는 이제 때는 늦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음간의 제왕지는 항상 변화의 수를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진짜 이 사람 보기가 너무 싫다, 이 사람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 사업 그만두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꼭 완전히 반대대로 막 다 되냐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항상 날 힘들게 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건 맞는데, 이 생지가 변화한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고 좋은 사람이 무조건 좋을 것이고 믿으니까 그 사람 그럴 일 없어, 이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는 에이 욕이나 얻어먹지 무슨 돈이냐 뭐 빌려주긴 하겠냐,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돈이 나올 수도 있다, 방법이라든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음간들은 이 제왕지, 양간은 걸록지를 얘기하겠죠. 양간은 갑인목이라든지 경신금이라든지 병화가 사화에 임수가 해수에 이렇게 근을 한. 근데 해수 같은 경우에는 축 내지는 형살이 자연밖에 없어요. 해수가 똑같은 해수를 봤을 때만 형살이고 나머지는 뭐 육합이라든지 뭐 충이라든지. 근데 나머지 인사신 이 세 글자가 요게 변화가 아주 무쌍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관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맨날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뭐 조심해라, 일 벌리지 마라, 뭐 확장하지 마라, 뭐 겸손해야 된다, 방심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거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지는 않고 사주 공부하지는 않을 뿐더러 알아서 본인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뭐 조언을 하거나 뭐 강의에서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 좋은 얘기, 조심해야 될 얘기, 진짜 좀 위험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좋은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코로나 시국에도 힘들고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는 걸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운명이라는 거, 그리고 또 사주라든지 이런 명리학,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순기능은 잘못되지 않기를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막 큰 대박을 바라진 않아도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언제 좋아지고 뭐 돈은 언제 벌고 뭐 백마탄 왕자가 언제 나타나고 뭐 나의 그럼 천생 배필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조금 더 불행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엄청 긍정적이고 막 낙천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비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저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맨날 좋은 얘기만 하진 않으니까. 근데 또 좋은 얘기 하면은 너무 또 구목구구식으로 뭐 내년에 좋아진다, 항상 좋아질 것이다, 대운이 왔다 하면서 무슨 살이 들었다 하는데, 실상 진짜 좋은 사주는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대박이 나고 잘 되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순조로운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막 무너질 때 나는 탄탄하고, 남들이 아플 때 나는 건강하고,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타고나는 걸 좋다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좀 수년간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고 또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우리의 뭐 가문이라든지 부모, 형제, 타고난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뭐 유전병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본인만의 뭐 직업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직업병이나 활동 반경 내에서의 뭐 핸디캡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자꾸 다른 데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진짜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얘기 듣고 뭐 기분 나쁘실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제가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생각하자라는 거. 요즘이 진짜 정말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1년 반이 지나간 시점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진전이 될 것인지, 이런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꼬인 상태죠. 지금 막 엄청 먹고 살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 막연한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범할 수 있는 오류나 어떤 실수들을 하지 않게 조금은 조심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또 마음을 다 잡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왕지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지금 힘든 시점인데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태지 설명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